자,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익절하면 종목들이 날아가 버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문제랄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그래도 익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익절을 한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보통은 많이 올라와서 익절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기존부터 들고 있던 종목이 올라와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떨어지던 도중에 있던 종목을 잡아서 다시 올라오고 익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익절하면 주가가 더 날아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익절할 때는 보통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많이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항대에서 익절을 많이 해요. 뭐 비슷한 개념으로 두 번째 매물대에서 매도를 많이 해요. 매물대라는 얘기는 앞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던 구간대들이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들 들고 있을 만한, 그래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을 수 있는 구간대.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신고가 가면 매도를 하기도 해요. 또는 뭐 재료가 터지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구간대가 어디 구간이냐? 여기. 저항대나 매물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전 탈출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구간대. 내가 기존에 들고 있다가 터는 구간대가 보통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앞전에 샀던 과연 이 구간대가 어떤 구간대인지.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약간 주린이 분들이에요. 주식을 한 지 아직 뭐 한 4년, 10년 안쪽으로 되시는 분들. 보통 이 구간대가 어디냐?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내 매수 단가 근처에서 머물러요. 어디 구간대에서? 내 매수 단가 근처에서. 이유는 앞쪽에 내가 샀던 이 구간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이 마이너스를 이미 봤어요. 그리고 올라온 데까지 시간까지 걸렸어요. 잘 기다렸는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내가 마이너스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털어버려요.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털어요. 물론 새로 진입하는 신규 매수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전에 매물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는 사람보다는 털어내주는 개인 투자자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돼요. 왜? 종목이 가벼워지니까. 이 신용이나 미수로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목이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그럼 내가 파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하는 거 간단해요. 매물대 걸려있으면 파는 거 당연합니다. 왜? 떨어지면은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내려가니까. 안 그래도 힘들었던 종목 또 힘들어질 테니까.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파는 건 당연해요. 저였어도 앞전에 만약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면 팔기는 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파냐? 전부 다 파냐? 아니면 두 덩이나 세 덩이나 네 덩이로 나눠서 파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전량으로 익절하고 전량으로 다 탈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또 올라오는 경우들. 그리고 앞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던 비중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즉 분할 매도라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초보자분들께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 어떻게? 나눠서 팔자.
우리가 매수했다가 그동안 끌고 왔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내가 들고 있는 자리가 매물대 또는 돌파 자리로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저항대 자리예요. 그래서 근처에서 내 매수 단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주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라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다. 자, 내 평단까지 왔어요. 내가 물렸다가 들고 왔다라면 평단에서 한번 털어줘야겠죠. 내가 4분할로 했으면은 최소한 한 2번 정도의 비중을 늘렸던 만큼은 줄여주고 나머지 두 개의 비중 40%로 10%, 10%, 10%, 10%까지 해서 40% 늘렸다. 그러면 20%는 줄여주고 나머지 20% 정도만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라. 그러고 시간들이 조금 하루 이틀 더 딜레이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줄여주고 더 체크하고. 그러면 내가 비중이 줄어주기 때문에 내 부담도 줄어서 차트를 보는데 조금 더 정확한 눈.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나 섹터 분위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종목의 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부담을 줄여야 조금 더 트인 눈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분할 매도가 된다. 아시겠죠? 윤쌤, 반대로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윤쌤, 저는 물렸던 종목이 아니라 들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냥 이번에 새로 샀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올라가길래 한 3%에서 5%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근데 더 날라가요. 이건 왜 그래요? 3%에서 5% 익절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3%에서 5% 그냥 올라갔으니까 익절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자꾸 여기서 멈칫 해줘요. 행보자리나 박스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익절을 해버려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놨던 요 박스권 자리나 아니면 주가에 생겼던 요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멈칫했던 요 자리가 저항대였던 자리였던 거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된다? 저항대 도착했기 때문에 1차 분할 매도. 1차 익절.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오면 그때 전량 익절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뚫고 올라가주면 그때 나머지 또 비중 홀딩.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또 저항대를 만나서 또 다시 한 번 박스권 자리나 주가가 또 흔들리는 구간대가 와요. 예를 들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구간대가 와요. 그러면 그때 또 익절하고 또 나머지 전량 홀딩. 그 박스권 자리 이탈하거나 아니면 분봉상 흐름이 깨지면 그때 익절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분할로 바라보자. 분할로. 요거 분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요 기술들만 좀 잘 익히면 적어도 세력들이 이기지 못해도 세력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 잘해도 돼요. 적을 때 적게 잃고 먹을 때는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분할이다. 우리가 물렸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보합 자리에서 털면 날아가 버리고 많이 그런 경우들을 겪어요. 그러면 내가 요 매매만 그렇게 해서 멘탈이 터지는 게 아니라 다음 매매도 멘탈이 터집니다. 왜? 뚫고 올라가는 거 뚫고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다음에 본전 왔었을 때 못 팔아요. 근데 또 귀신같이 걔는 또 빠져버립니다. 귀신같이 걔는 또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다음에 다시 그 종목 본전 오면 팔고 그 종목 또 날아가고 요게 무한반복돼서 계속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 분할 매도다. 모든 종목들이 저항대 맞고 박스 구간이 나오고 모든 종목들이 저항대까지 올라갔다가 버텨주다가 내려오고 이런 느낌들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요? 분봉 추세. 분봉에서 찍고 올라갔어요. 저항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봉 추세를 보고 분봉상 박스권을 주는구나. 분봉선 이 박스권 자리가 깨졌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봐야 된다. 또는 적어도 일봉자리 박스권 자리나 일봉자리 지지권 대는 봐야겠죠. 이게 깨졌을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본전에서 팔면 그냥 나에게는 손실이 0원. 그냥 시간만 조금 소비시킨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마이너스 1%든 마이너스 2%든 손실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한 팔았더니 반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종목이 조금 더 좋은 종목이고 내가 조금 더 보는 눈을 기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플러스 2%, 플러스 5%, 10% 보는 애들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요 친구들 때문에 안 하기는 좀 그래요. 요 분할 매도를. 우리가 최대한 요 기회들을 좀 더 노릴 수 있게끔 내 눈을 실력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앞으로는 분할 매도하면서 내가 팔았더니 앞으로 계속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느낌들이 없게끔. 특히 물렸던 종목들. 그래서 내 멘탈이 안 깨지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들고 있던 종목 팔았더니 본전에 팔았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약수익 먹고 팔았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하는 것들은 왜 그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도 수익 잘 챙기시고 대응도 잘해서 오히려 수익들 많이 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